안녕하십니까 해양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힘을 재봐 그리고 나란한 두 힘을 합해봐 이 두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재봐의 학습 목표입니다.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힘의 크기. 힘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측정할 수 있는 원리를 화학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1회고사 준비를 하면서 탄성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탄성력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문제를 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그림이 여기서 또 다시 나와 있네요. 탄성력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탄성체의 변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커진다. 즉, 탄성체가 얼마나 많이 변형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힘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철이요. 실제 길이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더 적게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용수철이 변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힘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통해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그림 왼쪽에 보게 되면 용수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수철 그림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원래 길이는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2N짜리 줄을 매달았을 때는 1cm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N을 매달았을 때는 몇 cm가 늘어날까요? 그렇죠. 2cm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회고사 문제에서도 확인했었던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수철 저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근력 측정기, 그 다음에 체중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과제 교과서 105쪽에 보면 개념 확인 1, 2번 있죠. 개념 확인 1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교과서 106쪽입니다. 나란한 두 힘을 합해봐 단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의 합성입니다. 힘의 합성은 쉽게 얘기해서 2개 이상의 힘을 더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2가지 힘을 어떤 식으로 더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 무엇인지 이 힘의 합성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힘의 합력입니다. 합력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2가의 힘을 더해 얻은 힘을 얘기합니다. 합력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구할 때는요,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을 더한 값이 되고요. 그 다음 합력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됩니다. 교과서 108쪽입니다. 교과서 108쪽에 맨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각각 6N과 3N 힘으로 밀 때 이때의 합력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학생이 6N을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엔 여학생이 3N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는 방향이 똑같이 지금 동시에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2개의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런 그림에서는요, 우리가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6N과 3N을 그냥 2개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6 더하기 3은 9. 그래서 결과값으로 9N의 힘이 된다.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9N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두 힘. 이 두 힘에서는요, 합력의 크기는 큰 힘에서
큰 힘에서 작은 힘으로 뺀 값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 알짜 힘은요, 물체가 두 가지 이상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받는 순힘,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이 힘에서 알짜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교과서 108쪽입니다. 교과서 108쪽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에서요. 남학생은 지금 오른쪽으로 밀고 있고요. 여학생은 왼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아까와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지금 힘의 방향이 지금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학생이 지금 아까와는 달리 왼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밀고 있을 때 여러분 단순히 상식적으로 어디가 물체가 밀릴까요?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밀릴 겁니다. 왜? 남학생은 6N으로 그리고 여학생은 3N으로 밀었기 때문에 6N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6N 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린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6 빼기 3은 3이 나오게 되고요.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알짜 힘이게 됩니다. 즉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 힘이겠지만 이 여러 가지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남은 최종적인 힘의 결과값이 바로 이 알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체에는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긴 합니다. 작용을 하긴 하는데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등속, 그 다음에 0. 등속이란 속도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속도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0이라고 하는 거를 헷갈리니까 우리가 정지라고 받고 있습니다. 정지. 이 두 가지 상태가 바로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때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알짜 힘, 여러 가지 힘, 최종적으로 힘을 모두 다 더한 그 값이 0이 된 그 상태를 바로 힘의 평형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08쪽의 오른쪽 마지막 그림입니다. 오른쪽으로 3N, 그 다음에 왼쪽으로 3N 똑같은 힘의 크기로 서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이 지금 반대죠. 이렇게 힘의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반대인 이렇게 됐을 때 바로 3 빼기 3은 0. 이러한 0의 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알짜 힘이 0이 되었을 때 이때를 무슨 상태다? 바로 힘의 평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